안녕하십니까, 큐레입니다. 오늘은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최대 화두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3월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림대학교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전공으로 2019년 당시 대학생 시절 탐사보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불법 촬영에 대해 취재하던 중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성폭력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추적단 불꽃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N번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 이 취재로 추적단 불꽃의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가이자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기자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2022년 1월 27일 추적단 불꽃의 불이었던 박지원 씨는 신원을 공개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따져보면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팬덤으로 윤석열 후보의 표 결집도가 올라가자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측은 흩어진 이대녀 표심을 공략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그 적정자가 바로 박지원 위원장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추적단 불꽃 활동 이력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으로 등 돌린 2030 여성들의 표심을 결집시켜줄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 위원장의 영입으로 이 고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대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대선은 패배했지만 선거 막판 여성 표심을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과 당의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한 명분으로 박지원 씨는 2022년 3월 13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는데요. 성별과 세대 다양성을 보여주는 정치 혁신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제도권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보 정치인으로 타이틀만 앞세운 보여주기식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박지원 위원장은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데요.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할 시점 무렵 발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조 하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 때문이라며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박 위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쓴소리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목을 끌고 있는 와중에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게재한 추모글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제2연평해전을 혼동해 대중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 위원장은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며 즉각 사과했지만 이를 계기로 며칠 지나지 않아 학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추모글 실수가 지방대 출신이라 그렇다는 일부 비난들 때문인데요. 이 논란에 박 위원장은 기존 스카이 정치판은 완벽했나 반문하며 누구든지 학력을 따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며 5대 지방선거 공천 원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박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당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하자 우리 당이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지 심각히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비판했고, 이와 동시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도 후보자 등록을 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 송영길 전 대표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냐,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하고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노영민 후보를 탈락시키든 서울시장 경선을 하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취지였지만 이 과정에서 송 대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샀으며 이번 공천 결정을 개파 공천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 대해 맹폭하며 비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집중해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실제 비대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놓쳤다.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것 아닌가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고 관심 밖으로 물러난 얘기를 계속 꺼내들어 상처를 후벼 파야만 하는가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해 적용했던 동일한 잣대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주길 소망하고 있다 라며 응수했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며 교수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논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언사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화제의 정치인으로 떠오른 박지원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금기시대에 있던 부분을 건드리는 용기와 여성 청년과 같이 자신이 소속된 이야기를 넘어 다양한 진보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론 당론과 불협화음을 내고 기존 정치권 문화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상식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감각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반면 지나친 발언으로 인해 입장 변경을 하거나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지지 기반과 여러 차례의 논란을 통해 존재감과 인지도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잘 다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큐리였습니다.